안녕하세요, 로켓슬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켓랩이 프랑스 방산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어디서도 다루지 않았던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7월 초 프랑스 국회에서 공개된 공식 문서에는 이례적이고도 명확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보여주기식 제스처가 아니라 프랑스를 항공우주 분야의 최전선에 세우려는 의지이다. 그리고 이어서 위성을 신속하게 발사하고 궤도상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주 비행기, 스페이스 플레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며 우주 접근을 거부당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재사용 가능한 수단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프랑스가 미국의 X-37B나 중국의 시스템에 대항할 자체 극초음속 우주 비행체 확보에 착수했다는 뜻이며, 놀랍게도 그 첫 실증은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 그리고 헤이스트 플랫폼을 통해 수행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바로 벌텍스. 적에도 왕복, 화물 승무원 운송, 위성 회수, 군사 임무, 자율궤도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완전 재사용 우주 비행기이며, 다소 에비에이션이 주도하고 프랑스 국방부와 ESA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9일 프랑스 하원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다소 에비에이션 CEO 에릭 트라피에가 프랑스에는 우주 비행체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지 불과 2달 만인 6월 20일 프랑스 국방부와 다소 에비에이션은 개발 협약을 맺게 되고, ESA는 기술 협약 의향서를 체결하게 되면서 벌텍스 프로젝트가 실체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움직임이 단순히 정부 프로젝트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전략 전환을 상징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극초음속이라는 신무기 체계의 등장이죠. 미국은 DARPA, AFR, USSF, SDA 등 수많은 기관들을 총동원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DFZF, 러시아는 아방가르드 이미 실전 배치했습니다. 특히 2019년 중국의 DFZF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되었고, 이는 미국에게는 기술 우위 회복이 아닌 기술 열세 탈출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이 충격은 유럽에도 동일하게 다가왔습니다. 미국도 기술적 우산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 나토의 역할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신호, 프랑스는 여기에 깊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드론 기술 주권 상실입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한 2006년 EADS 헐팡 프로젝트, 2011년 헤론 TP 드론 도입 계획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2013년 프랑스는 MQ-9 랩터를 미국에서 도입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드론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경험이 결국은 벌텍스 프로젝트를 탄생시켰습니다. 우주 비행체 분야에서는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프랑스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죠. 문제는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체에 극초음속 실험을 위한 인프라가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유럽이 보유한 유격 시스템도 패트리어트 3, 아스터 30 같은 낡은 순환 미사일용 체계에 머물러 있으며, 극초음속 활공체나 재진입 실험을 위한 플랫폼도 없습니다. ESA는 인빅터스라는 마 5급 테스트기를 이제 막 개발 중에 있지만 2030년대 초반에야 시작이가 나올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유럽은 인빅터스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극초음속 기술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내린 선택은 단 하나, 로켓랩의 헤이스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죠. 2025년 4월 영국은 가장 먼저 헤이스트를 국가전략 인프라로 채택하게 되고, 불과 3개월 후인 프랑스와 ESA 역시 벌텍스 D 실험을 위한 테스트 플랫폼으로 헤이스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헤이스트 계약이 아닙니다. 극초음속 기술 실증에 있어서 헤이스트가 미국을 넘어 유럽의 테스트 인프라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헤이스트는 2027년까지 벌텍스 프로젝트의 1단계 데모 실험기인 벌텍스 D를 탑재해서 R12 수준의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극초음속 유도 시스템, 열 보호 기술, 종말 단계 기동성, 이 세 가지는 극초음속 무기의 핵심인데요. 헤이스트는 이를 반복 실험할 수 있는 유일한 민간 인프라이자 유럽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로켓랩은 지금 단순한 로켓 발사 회사가 아닙니다. 일렉트론과 뉴트론은 그 자체로 훌륭한 기술 자산들이 많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 헤이스트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기회입니다. 유럽은 실증 인프라가 없고 미국은 자국 방어에 집중하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로켓랩은 글로벌 극초음속 테스트의 인프라 공급자라는 완전히 새로운 포지션을 선점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수년간 반복 실험이 필요한 고정 수요, 즉 방위산업의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인프라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30년대 초반까지 유럽은 극초음속 발사체를 자체 실증한 능력은 없고 미국의 골든론도 유럽 방어를 고려하고 있진 않습니다. 결국 유럽의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죠. 로켓랩과 손을 잡는 것뿐입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일렉트론, 뉴트론, 헤이스트로 이어지는 로켓랩의 진화된 비즈니스 구조를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로켓 발사에 그치는 시점이 아닙니다. 우주 인프라, 국방 전략, 다국적 체계 재편, 모든 흐름 속에서 로켓랩은 다른 어느 기업보다 가장 앞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이해한 투자자만이 진짜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오늘 로켓슬라의 인사이트는 어떠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로켓슬라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우주산업 투자에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